안녕하세요. YBM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의 대비 특강을 통해서 다루어져 왔던 독해 핵심 전략을 한데 모아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간 제가 대비 특강을 진행하면서 매달 독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전략들을 한두 가지씩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꽤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중요한 전략들이 뭐였지?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12월을 맞이해서 독해 총정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눈에 보는 독해 1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지만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좀 일목요연하게 맥락을 훑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시험 임박해질수록. 그래서 한눈에 핵심 전략을 탁탁 보고 나면 맞아, 이게 중요했었지. 문제를 풀 때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이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공부를 할 때에는 내용에 치중해서 막 이렇게 내용을 보지만 맥락을 잡아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눈에 보는 독해 핵심 전략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독해 부분은 괄호 넣기입니다. 빈칸 넣기 같은 경우에는 HSK 5급, 6급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빈칸 넣기는 좀 제대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단순히 단어의 뜻과 문장의 뜻으로 내가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줄곧 드려왔는데요. 문장을 볼 때에 이 빈칸의 위치를 출제자가 왜 빈칸을 이곳에 뚫었냐면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가 각각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아냐라는 걸 반드시 수험생에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출제자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칸의 위치를 이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첫 번째, 주어와 조동사 뒤 러 앞에는 동사를 넣어야죠. HSK 3급, 4급이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이 문장상에서 적절하게 넣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3급 때부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공이라는 부사가 있는 상태에서 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는 무조건 동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시되어 있는 단어 중에서 화랑 리샹이 있습니다. 화를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화도 명사고 리샹도 명사인데요. 어떡하죠가 아니라 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명사로는 꽃을 의미하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화가 쓰다, 소비하다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급 중국어 때부터 화는 두 가지 뜻을 다 배우기 때문에 HSK 출제자도 화라는 동사, 명사의 특징을 다 가진 이 단어를 정확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화가 명사라서 화를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게다가 오발콰이 지엔이라고 화는 시간이나 돈 등을 쓰다라는 그 동사기 때문에 돈이랑도 딱 맞아떨어지네. 그리고 화를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리샹은 일단은 명사예요. 이상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없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페이샹이나 헌이나 타이 뒤에는 형용사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정도부사는 매우 이쁘다, 매우 크다, 매우 작다 이렇게 하지 매우 매우 가다라는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창한 타이라는 정도부사 뒤에는 형용사를 넣어야겠다. 这本书的内容呢很 나왔습니다. 타오루는 토론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简单은 간단하다라는 형용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간단해, 매우 토론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뒤에는 명사를 넣습니다. 그쵸? 더는 뭐뭐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더의 존재 자체 이유가 80% 이상,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더 뒤에는 명사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你看了昨晚的 더 나왔다. 그럼 나는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 중에서 명사를 고르면 되는데 电影, 영화, 清楚, 틀림없다, 분명하다. 아, 그럼 명사는 电影이 되네 라고 가셔야 돼요. 이거보다 문장의 수준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제시되어 있는 문장의 수준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빈칸의 위치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단어를 볼 때 이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걸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电影. 동사 앞에는 부사를 넣으셔야 합니다. 要学习라는 지금 동사가 나오고 있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难过, 견디기 힘들다 라는 단어보다는 一定, 틀림없이라는 부사를 넣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은 제가 막 심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대비 특강을 통해서 정말 수차례 강조해왔던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머릿속에서 사실은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빈칸의 위치, 이 문장상에서의 빈칸의 위치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주어랑 조동사, 그다음에 러 앞에는 동사 넣고 완전페이창된 형용사 넣고 더 뒤에는 명사 넣고 그리고 동사 앞에는 부사 넣는 거지라는 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겠죠. 자, 독해 2부분 보도록 합시다. 그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시되어 있는 A, B, C의 구나 절 문장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이 독해 2부분이었죠. 자, 독해 2부분의 핵심 전략은, 독해 2부분은 사실 잘 이제 맞아떨어지면 슉 하고 다 맞아버릴 수 있는데, 이게 또 막 꼬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답은 A, C, B인데 A, B, C 이렇게 가거나 두 개가 이렇게 헷갈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그냥 대충 읽어서 내용 이렇게 되겠지, 그 의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접속사의 호응은 틀리지 않기. 그러니까 접속사는 사실상은 절과 절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해를 공부할 때 당연히 접속사는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비 특강 때도 분명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쉬운 문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의 호응을 머릿속에서, 접속사의 호응 하기가 아니라 틀리지 않기잖아요. 접속사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는 접속사, 如果랑 只有죠. 만약에 뭐뭐라면 그러면 뭐뭐 할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나머가 오기도 하지만 如果랑 只有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한번 봤어요. 이 문제 자체가 두 가지의 접속사 연결어구를 가지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시엔이랑 라호도 이참에 그냥 같이 외우시는 게 좋죠. 우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찌우랑 루구어가 같이 나왔으니까 루구어를 쓰고 찌우 쓰고 시엔 그리고 라는 허우로 넘어가는 패턴이니까 제가 굳이 다 문장을 나는 너네랑 같이 샹하이를 좀 가고 싶은데 우선 기차표 사고 난 다음에 뭐 여행 준비를 하자라는 내용의 해석을 못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접속사로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도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HSK 4급부터 사실 독해는 시간이 좀 관건이에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어 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빨리 푸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접속사가 안 나온 경우에는 중국어 문장은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 자체가 시간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문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그 대비 특강을 이때까지 1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정말 여러 방면에서 독해나 쓰기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영화 보러 간다고 할 때 우리는 보러 간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가서 칸 띠잉을 하죠. 왜? 영화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거니까 시간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자 보시면 야오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 얘는 제일 앞에 올 수 있다 쳐. 그런데 나머지 대시되어 있는 두 개의 절이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너한테 무슨 걱정되는 샹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으로 시작을 해요. 可以给我打电话.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있고요.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뭘 먼저 써야 돼? 여러분 만약에 얘가 상심이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얘랑 이제 풀어주고 싶어요. 그럼 얘가 전화를 먼저 해야 돼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전화를 먼저 해야죠. 전화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럼 내가 너랑 전화해.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너랑 같이 얘기해 줄게.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구나. 접속사, 만약에 접속사 없으면 시간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보면 접속사를 조금 더 로고어나 나머나 실랑호 말고 추가적으로 더 볼 접속사들의 고급 표현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4급 때부터 슬슬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도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쉬운 구어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좀 문어체적인 서면어적인 고급 표현으로 대체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HSK 4급에서도 고급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웨이랑 수어이는 내가 알고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다. 그런데 요위가 나와버리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위시, 인얼, 종얼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위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고 인웨이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수어이와 위시, 인얼, 종얼이 같은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하면 인웨이랑 수어이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역접은 볼게요. 수이란이랑 딴시가 나오면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지인관이랑 란얼이 나오면 이제 또 걱정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지인관도 수이란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몰라서 틀리면 접속사 문제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수이란이랑 똑같은 것이 지인관이었고 딴시랑 똑같은 것이 란얼이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점층으로 갑시다. 부단 얼치에는요. HSK 4급도 좋아하고 5급도 좋아하고 6급도 좋아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부단 얼치에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부단이랑 똑같은 것이 부단이 영어로 말하면 not only A, but also B 막 그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only 단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진이 있고 즈가 있어요. 그래서 뿌진이랑 뿌즈도 부단이랑 똑같고 얼치에는 이제 하이랑 예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HSK 4급에서는 무난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독해 이 부분은 접속사가 진짜 중요했고 그리고 접속사의 고급 표현도 같이 한번 플러스로 외우고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조금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3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독해 3부분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 지문, 좀 짧긴 하죠. 한 두세 줄, 길어봤자 한 4~5줄 정도 되는 그 지문을 보고 해당되는 문제와 해당되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고르는 것이 독해 3부분인데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지문을 여러 개잖아요. 빨리빨리 읽고선 해야 되는데 그걸 차근차근히 다 해석하고 의미 파악하고 읽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뿐더러 그게 되더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부터 먼저 읽어야 하냐면 무조건 질문부터 먼저 읽어야 되죠. 문제 읽고 보기 파악하고 지문 읽으면서 그것을 같은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 해석이 되면 좋지만 해석이 안 되는 비교적 수준 높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 집중을 해서 보기랑 똑같이 생긴 단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같은 그림 찾기로도 충분히 절반 이상의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것이 독해 3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보기 먼저 읽고 옳지 않은 정보부터 소거를 해봅시다. 시아리 디다오더 장소 중 다음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장소 중에서 현재 뭐 이런 게 다 어렵다고 치더라도 뭐需要 안전이 필요하지 않은 곳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보면서 보기를 막 찾아 나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문제를 먼저 읽으라는 것은 문제가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지문 읽었더니 지문 내용에서 보기가 막 여러 개가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도대체 뭘 묻는 건지 아닌 거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는 먼저 읽으셔야 되고요.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빈관인지 지장인지 공자오 처장인지 디위장인지를 이 밑에 지문에서 찾으면 되죠. 찾는 거죠. 그렇죠?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상 또 만약에 내가 좀 벅차, 아직 단어를 모르는 게 많아, 그래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最近很多地方的进出都需要经过安全检查.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4급 입장에서 볼 때에는 최근 많은 지역의 출입이
사실은 안전 보안 검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全지엔 자랑 안지엔이랑 같은 표현이라서 언급이 됐고 예지우시 안지엔이 또 나오죠. 그래 놓고서는 따청 페이지예요. 페이지 나왔으니까 비행기 타는 곳이니까 찌창은 아닌가 보다. 왜냐면 아닌 걸 고르니까 언급됐다고 해서 찌창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쭈어디 뒤에 지금 지하철 타는 얘기는 없죠? 칸 지오사이라는 것이 지오사이 자체가 국기 종목이잖아요. 경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체육관, 경기장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야? 賓관이 등장을 했으니까 賓관도 근데 결과적으로 꽁자오처자는 등장하지 않았네. 그래서 정답은 뭘로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 꽁자오처잔으로 골라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HSK 3급이 아니라 4급이잖아요. 그래서 찌창이라고 해서 그대로 찌창이라고 쓰기에는 HSK 4급인데 자존심이 안 허락해.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곳이라고 풀이를 해둔 거고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풀이를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HSK 4급 정도는 이러한 유사 표현도 공략하면서 옳지 않은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소거하면서 문제 푸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껏까지 그 2021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독해의 핵심 전략들을 오늘 이 시간에 걸쳐서 한눈에 쫙 알아볼 수 있게끔 강의를 좀 드렸어요. 독해 일부분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머릿속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이 수업 끝나고 나서도 맞아. 독해 일부분에서는 그 빈칸의 위치에서 공략이 되게 중요했고 독해 2부분 같은 경우 접속사를 중심으로 맥락의 흐름이 중요했고 독해 3부분은 문제와 보기 중심으로 정보를 빠르게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 써야 되는 영역이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이 생각을 가지고 시험 현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